생명과학은 49,500원, 40%이고 수익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속 가지고 있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수익이 났을 때 빨리빨리 팔라고 하네요. 전문가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럼 뭐 그 바이오 제약의 제왕인 이건희 차장님 먼저 그러니까 풀어주셔야죠. 전문. 그건 뭐 이제 팔고 더 갖고 있고 하는 건. 아니 오늘 옷도 의사복장이잖아. 딱 네.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원장님. 어떻게 하셨대? 저 말을 끝내. 아 죄송합니다. 이 팔고 안 팔고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이제 팔고 또 사든 뭐 가지고 있는. 근데 뷰는 나쁘지 않다. 뭐 어차피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사실은 뭐 항암제, 크게는 항암제랑 그다음에 당뇨병 관련된 거. 그다음이 이제 뭐 이제 유전자 치료제 이렇게 이제 크게 세 분류로 볼 수 있는데 약간 분류가 좀 틀리긴 하지만 LG화학이 이제 당뇨병 치료제인 제미글로라는 약이 있어요. 약이 있고 그게 국내 시판을 하고 있고 이제 해외 한 14개국에 또 뭐 지금 시판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게 지금 요즘에 유럽에서 이제 당뇨병 학회가 최근에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미약품이 이번에 개발하는 그 신약도 호평을 받았고 이제 좋은 그 임상 결과가 나왔고 제미글로도 마찬가지로 좀 호평이 나와서 당뇨 시장에 대한 그런 약간 그 좀 기대감 그런 것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LG생명과학이 좋을 것 같고 근데 LG생명과학이 좀 재미없는 주식인 거는 다른 바이오 주식보다는 좀 무겁습니다. 무거운 게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하고 그 안에 뭐 보면 뭐 심 대표님 잘 아는 뭐 필러 그렇죠. 필러 전문이세요? 아 저요? 해본 적은 없는데 공부만. 아, 공부만. 이부아르라고 이름 좀 야리꾸리한 그 알아요. 그것도 LG에서 하거든요. 알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이부아? 이브아르라고 친구들이 좀 많이 맞는 거 있거든요. 본인은 아니고. 저도 좀 아. 저는 딴 거. 저는 사실 태평양에서 나온 거 맞은 적 있어요. 아무도 안 맞는. 태평양. 태평양. 요즘에 필러는 사실은 그냥 뭐 가끔 과자 사 먹는 것처럼 관리죠, 관리. 뭐 하는 거니까. 아무튼 이브아르가 좀 싸고 그리고 병원에서 이벤트를 많이 해서 많이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벤트를 많이 한다는 게 어쨌든 LG생명과학이 우리나라 대기업, 그러니까 이쪽 업계 하니까. 대기업이니까 약간은 이제 뭐 그런 마케팅력이나 이런 게 좀 강한 것 같고 중요한 게 조금 이제 필러 얘기를 드리면은 크게 두 가지 히아루론산, 칼슘 이 두 가지 성분이래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이브아르는 약간 히아루론산 그리고 많이 좀 비싼 건 레디어스는 약간 칼슘. 이분 똑똑해. 메디컬 다이어리에 메디컬 섭외하겠네. 다이어리. 한 불러줘요. 아니 그러니까 똑똑하네. 딱인데 이거 제가 말고 제 주종목이 메디톡스예요. 그러니까. 청산하고 메디컬로 와요 우리. 아 그러니까 땡기는데.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필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효능이 다 틀린 게 레디어스 물론 이거는 의학 지식은 제가 없어요. 그래서 레디어스 같은 칼슘은 약간 이제 지탱해 주는 거, 좀 굵은 입자라고 해서 이제 좀 많이 그 파인들을 틀을 잡아주는 거고 대신 세심한 건 못 잡아요. 근데 거기 위에다가 이제 이브아르나 네스틀렌 같은 걸로 약간 아니면 가벼운 걸로. 보톡스나 이런 것들 그쵸, 해서 그래서 잔주름을 잡는 완전 거죠. 잡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틀리더라고요. 내가 메디컬 다이어리를 하면서 이제 보면서 배웠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좀 전에 말했던 좀 강한 거는 이제 콧대를 세우거나 뭐 이런 거에 넣는 거고 이제 부드러운 거는 물광 피부를 내는데 맞아. 쓰는 거라고 어제 우리가 배웠어. 그거는 약간 필러 번외적인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필요해요. 쓸수 근데 있어. 그게 필요한데? 진짜 입자가 얇은 너무 거고. 얇아서 물광이 된다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 여기 근데 메디컬 다이어리 이게 같아. 지금 너무 글로 왔다 지금 맞아. 너무 많이 갔어. 이게 근데 문제는 힐러나 뭐 지금 필러나 힐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보톡스 대체용품도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시장은 되게 막 이렇게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는 너무 거예요. 춘추전국 많아. 시대라고 보면 되고 내가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 국내 기업만 제가 아는 걸로 한 7, 8군데가 지금 필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투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여기는 이제 R&D의 어떻게 보면 성지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돼요. 왜냐면 LG생명과학에서 모든 R&D 인력들이 나와서 창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업계를 사실 이끌어가는 사관학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LG생명과학이 아마 이 파이프라인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아까 제미글로에만 얘기했지만 그 외에 약들도 개발되고 있는 약들이 많아서 아마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롱통으로 보면 되게 좋은 회사인데 지금 뭐 주식을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한 정고점까지만 한번 보시고 그게 또 이제 거기서 또 다시 한번 어떤 상황이 되는지 봐야 근데 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뭐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지 뭐 그렇게 될지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그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번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이제 내려온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다시 올라갈 때까지 또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 사이에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또 올라가 버리면 또 기회비용이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좀 고민되는 게 그런 거죠. 기간 대비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얼만큼 1년 정도 투자를 해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뭐 물론 우리가 뭐 바이오나 제약이나 뭐 상당히 성장성도 있고 좋다라는 건 느끼는데 그 얘기는 사실 LG 생명과학이 처음 상장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 거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많이 쌓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실적적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잖아요. 자약 바이오에서 LG 생명과학은 조금 재미가 없는 주식이었어 사실은. 지금도 최근에도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다른 거에 비하면 많이 모르지도 못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보다는 만약에 하게 되면 다른 뭐 저는 사실은 이분이 만약에 주식으로 바이오 주식으로 좀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오히려 뭐 그 인트론 바이오나 뭐 시젠이나 당장 실적이 막 꽂히는 회사들, 그리고 이제 또 신제품에 대한 기대도 있는 회사들, 안 그러면 뭐 한미약품처럼 이제 조만간에 이제 당뇨병 신약에 대한 뭔가 라이센스 아웃이 될 것 같은 회사들을 차라리 접근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LG생명과학은 조금 비중 좀 줄이시든가 뭐 아니면 지금 그러면 LG 생명과학을 얼마에 샀다 그랬죠? 지금 아까 49,500원. 49,500원 정도면 지금 수익권인 거죠? 수익권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한 5만 한 2, 3천 원 정도 선이면 한번 정리하고 나오셔도 어차피 여긴 좀 지루하게 갈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제미글로가 뭐 약이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이러려면 시장을 뺏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의 사이클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신약이 개발되는 데에 사이클이 확 올라갔다가 기대로 사실은 그게 팔리려면 또 한참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그 마케팅을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의사들이 좀 싸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약을 안 바꾸려 그래. 그러면 이거를 얘네들 꼬셔서,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이 맨날 하는 게 불러다가 막 세미나 시키잖아. 그래서 막 꼬셔서 이거를 얘네들이 쓰기 시작해서 학회에서 야 이제 너도 쓰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또한 6개월에서 1년,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한번 이렇게 사이클이 죽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지금 반등시 매도해? 반등시 매도하고 다른 걸로 가셔도. 저도 단기 보유. 저도 뭐 약간은 늘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여서 이거에 대한 미련이 있다라고 하면 뭐 내가 이 가격을 내 포트에 있어야 보기 때문에 한 10% 정도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정리해서 다른 데 가셨다가 다시 와도 기회는 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번째 종목은 바이로메드라는 회사인데 저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이로메드 꽤 높네요. 13만 7천 원. 많이 떨어진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맨날 제가 읽었던 거는 만 원대여서 10만 원대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비중이 30%인데 엄청 올랐었는데 큰 돈 투자한 건 아니어서 그냥 들고는 있는데 이거 계속 갖고 있어야 될까요? 어쩌죠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많이 높네요는 뭐야? 많이 그러니까 높다는. 엄청 올랐었는데 아니 본인이 아까 맨 13만 처음에. 원, 13만 원. 그러니까 제가 가격적으로 비싸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종목 진단을 하면서 맨날 만 원. 읊었던 게 그냥 만 원대였는데 이렇게 10만 원짜리가 나오니까 체감상으로 내가 모르는 회사인데 옛날에 8,000원 됐었어요, 막 이렇게. 그래요? 모르는 회사인데 이러니까 이런 게 중요해. 뭐냐면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가격으로 보잖아요. 가격으로 보면 삼성전자 100만 원이어서 못 사는데. 네. 근데 뭐 만 원짜리면은 100만 원만 있어도 100주나 살 수 있는데 삼성전자 한 주밖에 못 사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사실래요? 만 원짜리 100주 사실래요? 100주를 산다. 잘못된 생각.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10만 원, 13만 원, 14만 원 하지만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회사에 대한 가치는 별로 이렇게 안 높은 회사들이 있고 뭐 2,000원, 3,000원밖에 안 하는데 회사의 가치는 되게 큰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항상 시가총액.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바이로메드는 사실 뭐 하는 회사예요? 가격도 비싸고 뭐 시가총액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니, 뭐 하는 회사예요? 바이로메드가 뭐 하는 회사일 것 같아요? 딱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바이오. 바이오. 바이오예요?
진부한데? 당신이 진부한 거지. 정확히 얘기하면 바이로가 아니라 바이로메드. V입니다. V. 예, V로 시작하고 그래서 여기 신약 개발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진 않고 한 두세 개 정도 되는데 지금 R&D만 하는 회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발만 하는 회사, 신약을 개발만 하는 회사고 뭐 물론 천연물질 일부 약을 팔긴 하지만 그러니까 주업이 신약 개발이고 그래서 지금 결국엔 여기는 아직도 회사가 서울대 안에 있고 서울대 벤처로 시작해서 기술 특례로 상장을 해서 지금까지 서울대 연구동 안에 있죠. 그럼 그 연구원들은 다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네, 서울대 출신. 대주주도 서울대 교수님이고 엘리트 집단이네 여기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대 출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바이오메드가 이제 한 15년 동안 연구했던 것들, 이제 임상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뭐 물질이 하나 있는데 그게 VM20이라는 물질이에요. VM20이라는 거는 바이오메드에서 만든 물질 202번 넘버를 붙인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이 유전자 치료제인데 그 물질 안에서 조금씩만 교체를 하면 신물질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4가지 적용증을 지금 뭐 임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이제 미국 FDA 임상을 지금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그래서 뭐 곧 상용화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좀 큰데 올해 이슈는 이제 그 2가지 물질들이 임상 3상 들어갔다는 게 가장 큰 이슈였고 그 외에 이제 한 가지 루게릭 관련된 것들도 뭐 진행하고 있는 거 있는데 그건 임상 1, 2상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바이오메드는 제가 쭉 연구를 해본 결과는 지금 이제 나올 이슈는 웬만한 거 다 나왔다. 그래서 20만 원 조금 넘게 찍고 지금 다시 밀렸는데 다시 10만 원 밑으로까지 한번 갔다가 지금 13만 원까지 반등이 나온 그런 상태. 20만 원 올라간 적도 있는 회사였구나. 아, 예, 20만 원 좀 넘게 갔었습니다. 한창 이건 차장님이 이제 바이로메드를 하고 막 주사 넣고 다닐 때 예,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만 원 진짜? 찍고 소고기 먹고 딱 떨어졌지. 많이 떨어진 거네. 그때 주사 놓을 때 가격이 지금 이 정도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막 그때 이 정도 가격이었고 12만 원에서 한 14만 원 치고 갈 때 이런 가격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 회사가 이제 아직까지 그 기대감이 죽은 건 아니지만 하반기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잘 안 이루어져요. 네. 연말로 가면. 왜냐하면 미국의 이제 대형 제약사들이나 글로벌 제약사들이 막 한꺼번에 터트려요? 뭐? 10월, 11월 뭐 이럴 때는 나도 11월, 12월 이럴 때는 심 대표 돈을 좀 안 가져야지. 써. 돈을 안 써. 심 대표가 있어요 지금 우리 옆에. 그러니까 듣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얘기 좀 해줘. 바라봐줘요. 바이오메드 할 얘기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해. 얘기 드릴게요. 좀 얘기해. 괜찮아. 아, 또 차장님 얘기하시는데 또. 그래서 돈을 안 쓰니까 결론적으로는 바이오메드 좀 지루해질 거다. 근데 요즘에 이제 뭐 병원 관계자라든가 이제 약간 의학 쪽 사람분들 만나면 바이오메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국가에서 가장 밀어주는 바이오 회사가 바이오메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대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다른 해외 업체 대비 좀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게 이 기업이 아닐까라는 약간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이제 뭐 바이오 산업 육성 미래 창조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사실 확실하게 어느 기업이 지금 뜬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아직까지 연초에 얘기하고 돈을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집행에 대한 가능성 있는 종목군 중에 바이오메드가 지금 언급되고 있다는 거. 근데 그런 집행이 이제 연말에 돈 쓸 데 없어서 막 하지 않아요? 그건 모르죠. 그거는 그건 어차피 이제 그건 아직 예산을 만든 게 아니라 펀드를 조성해서 또 갈 거니까 그런 건데 이제 임기 말 그때 이제 막 풀 거야. 왜냐하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기 때문에. 요새 미시는 그러니까 프라이데이 이제 곧 풀 거야. 근데 이제 어쨌든 임기가 이제 많이 남은 건 아니니까 아마 집행이 어느 정도 곧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정상으로 보면 지금 돈이 없어요. 바이오메드가 현금을 한 140억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2가지 임상을 진행하려면 한 800억이 들어요. 800억이 드는데 그 800억을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뭐 유상증자를 하든 뭐 투자를 받든 아니면 라이센스 아웃을 하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IR도 가서 물어보고 담당자한테 물어본 결과로는 뭐 일단은 라이센스 아웃 하는 데다가 지금 무게를 한 80 이상 두고 있는데 좀 더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뭐 투자를 받을 수도 있다 일부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뉘앙스는 약간 투자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좀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면 한번 빵 뜰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내년 초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바이오메드. 그리고 또 사실 지금은 그 기존의 시장 분위기하고 또 지금의 시장 분위기하고 또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던 바이로메드 한창 주사 놓을 때하고 지금의 또 바이로메드의 분위기가 또 달라졌거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은 지루한. 약간 좀 이렇게 기간적인 조정이라던가 박스권에서 좀 갇힐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을 것 같고, 이슈가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이렇게 이렇게 쫙 뽑아나가기보다는 정고점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서서히 가는 모습. 한번 이렇게 찍고 들었다가 좀 내렸다 들었다가 내렸다. 장기간에 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간까지 좀 이렇게 박스권으로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고 좀 떨어지면 다시 사고 뭐 이런 감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이게 매매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 호가창을 보면 이 거래되는 험하게 주식 수가 많지가 않아서 주식이 많이 없어서 그냥 조금씩 차라리 모으는 뭐 일부 좀 많이 조금 지나치게 양봉이 나오면 한번 좀 팔았다가 좀 빠지면 조금씩 모았다가 뭐 이렇게 모았다가 한번 발산이 나오는, 결국엔 이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적용증 가지고 뭐 이제 VM20이 뭐 PAD나 DPN이나 이쪽이 만약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 뭐 건당 1조에서 한 2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전자 치료제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몇 개가 안 나왔어요. 거의 안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또 이게 당뇨병이랑도 관련이 있고 신경 이론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 이제 허혈성 지체 질환이랑 이제 뭐 당뇨병증, 뭐 신경병증이랑 이런 거 두 개의 질환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엔 이게 한번 터지면 대박이 되겠지만 그걸 기다릴 수 있는 분들만 접근하시는 게 맞다. 우리 기승전심 마무리는 심기원 네. 대표님. 그러니까 다 종합을 해보면 바이오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성장성과 경쟁력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갖고 있다. 하지만은 한번 이미 큰 폭의 상승 이후에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약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자. 뭐 이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잘하네. 저희 추석 앞으로 정리 담당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잘하네. 마무리 담당. 마무리 저희 담당. 그럼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또 봐요. 네, 또 봐요. 살쪄서 또 봐요. 날 쪘어.